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지역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갭스 서울 소식 진행의 이선희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도 어느덧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여러분도 하루하루 생동감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연금 수급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매월 갭스 서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갭스 서울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공단은 연금 수급자분들의 신상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잘못된 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연금 수급자분들에 대한 신상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 대상은 출입국관리소와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총 26종류의 자료로도 신상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며 공단에서 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그 이후에도 신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연금 중지 예정에 대한 안내문 후에 10월부터는 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우편이나 팩스, 연금복지 멤버십 앱, 연금복지 포털 또는 방문이나 유선 녹취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25년 8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연금 수급자가 고객센터 1588-4321로 전화를 할 경우 자동 응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즉시 상담사와 연결되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받기 위해서는 평균 47초 이상 자동 응답 시스템 안내에 따라 번호를 입력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해당 절차가 생략돼서 고령연금 수급자의 상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가 연결되면 공단의 내부 고객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연금 수급자의 연령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해서 고령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상담사와 연결돼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이용 현황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상 연령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단에서는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공단 임직원과 연금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ESG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개인과 가족 단위의 일상생활 중에서 ESG 실천 활동이며 사회공헌 활동, 다회용기 이용, 텀블러 사용, 지역사회 행사 참여, 안전체험, 그리고 인권, 윤리 관련 행사와 전시회 참여 사진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에 로그인해서 간단한 설명과 사진을 업로드하고 개인정보 동의와 인적사항 입력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9월 11일 목요일부터 9월 24일 수요일까지며 1차로 내부심사, 2차 국민투표, 3차 지역주민 현장투표로 오는 10월 27일 월요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1편에 30만 원, 우수상 5편 5만 원, 장려상 10편에 3만 원, 행운상 35편에 각각 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알림과 소통,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부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지역별 하나센터와 연계해서 봉사단 모집과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북부 하나센터와의 연계를 시작으로 남부와 서부 지역 봉사단을 발족했고 8월 27일 마지막으로 동부 하나센터와 연계해서 우리는 하나 상록봉사단 발대식을 실시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정착 지원 활동, 건강 지원 활동 등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금 상실 코너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권리 상실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지부 고객지원부의 이상영 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 승계 시 주거를 달리하는 장애자녀 부양사실 인정기준이 변경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 승계 시 주거를 달리하는 장애자녀 부양사실 인정기준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 승계 시 주거를 달리하는 장애자녀 부양사실 인정기준이 복잡하여 장애자녀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공단은 경제적 지원 기준을 간단하게 만들어 장애자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자녀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기준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2025년 기준 경제적 지원 범위를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최소 3개월 이상 총 114만 원을 지원받아야 인정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자녀 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2025년 기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총 지원 금액이 114만 원 또는 2년간 소급하여 지원 금액이 228만 원을 지원받으면 네.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아 유족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좀 숫자가 복잡한데요. 쉽게 말해서 이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기 전날에 2025년 기준으로 114만 원을 한 번만 지원하는 경우도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뭐 1월, 3월, 5월 해서 총 3개월 이상 총 지원을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은 한 번만 지원을 해도 그 금액만 맞으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장애자녀 부양사실 인정기준과 관련해서요. 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공단에서 경제적 지원 판단 근거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최신관서를 통한 입금 내역서, 의료비 지급 내역서 등과 같이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퇴직연금 수급자가 우리 장애 자녀가 은행 업무를 못 본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장애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서 은행에서 이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이렇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 9월에 이 장애자녀 퇴직유족연금 승계에 대한 연금 강좌가 또 있죠. 네, 이번에 장애자녀 인정 기준이 변경되어서 네. 9월 달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연금 강좌에서 장애자녀 부양사실 인정 기준 변경에 대한 연금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 오니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강좌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9월 달에 이 강좌를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그러면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내용을 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 달에는 우리 연금 수급자분들이 핸드폰이 변경이 되거나 혹시나 연금 계좌를 변경하는 등 신분 변동과 관련되어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또 서류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연금 앱을 통하여 하시면 네.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는 모바일 공무원연금 앱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연금 상식 코너였는데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장애 자녀 부양 사실 인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갭스 서울 소식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